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2019-279283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직 명령권의 법적 근거와 근로 내용 등의 한정.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2007-2201557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년 4월 11일 99-2963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의 과정에서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97-36316 항공회사가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소음 방지를 이유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교신을 들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안전운전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 및 타부서 전출을 결정하고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주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게 되면 주거나 교통, 자녀 교육, 부부 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회사는 제주 지점에서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점의 운전원은 현지 채용의 원칙으로서 제주 지점에서도 마지못해 당해 근로자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근로자의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이어폰 착용 거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무효이다.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 2013년 2월 28일 2010도 20447. 사용자가 전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 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생활상 불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5년 10월 13일 94-52928.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의 의미. 대법원 1995년 10월 13일 94-52928.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휴직 명령의 법적 근거.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2007-104440.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휴직 명령을 포함한 인사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 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근로기준법 제30조 현재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 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 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휴직 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휴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년 2월 18일 2003-63-029. 1. 휴직 근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 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 확정 후 1월까지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었다가 검사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령휴직을 받은 경우
위 명령휴직은 원고가 구속된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개념. 대법원 1996년 10월 29일 95누 15926.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이 직위 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 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 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 해제 처분 외에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 해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 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 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2년 12월 26일 200-801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장기간의 직위해제, 대기발령. 대법원 2013년 5월 9일 2012-64833.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그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 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